이유를 시작하면서 첫 줄에 개인은 금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죠. 금계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있다는 뜻이 있어요. 금자는 금지할 금자인데, 그래서 불면체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지되어 있는 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계율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금계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가 하면 금지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이 금지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금지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성건 머사님. 네. 금지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뭐 신호위반 같은 거. 신호위반. 네. 도둑질. 네. 상식적으로 좀 하면 안 되는 것들. 네, 맞습니다. 또 금지되어 있는 건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윗사람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금계라고 할 때 금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건 생각을 하건, 생각도 어떻게 보면 행위예요. 그리고 때리건 길 가다가 뭐 넘어지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금계예요. 이게 딱 들으면은 한글이 좀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던 때도 있고요. 또 이루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거 끈을 놓지 못해서 악착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금계의 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악착같이 하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편안하게 내버려 두건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금계. 그래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가? 금지된 계율이라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도소에 청송교도소, 경북 북부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큰 스님을 모시고 지금 법회를 3번 나갔어요. 그래서 3회 정도 법회를 진행하면서 재소자들이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박수를 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박수가 갑자기 조용하게 있는 그 강의실에서 큰 스님이 열변을 토하시고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활법을 하셨는데 그 조용하던 곳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박수가 딱 터져 나왔어요. 저는 되게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이분들은 큰 스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의 이야기, 허공이라는 이야기, 또 생각일 뿐이라는 이야기, 이것에 동조하는 마음이 정말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지 않았었나 합니다. 그 법회에서 큰 스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룰 수 없다는, 왜 이룰 수 없는가 라는 그 이유에 대한 커다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큰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려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할 만큼 했는데 왜 나의 뜻대로 갈 것 같기도 하면서도 가지도 않느냐,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논일고 있는 곳은 이 세계라는 곳인데 이 세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날 일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일체는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그래서 적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법회 때마다 항상 뭐 삼각형 그림도 그리고 진근식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것은 큰 스님께 또 많이 들은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도 그것을 듣고 곱씹어보고 다시 생각해봐도
이것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알게 되었어요. 과연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삼각형을 벗어나서 있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에 자꾸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해하지 못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려워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 말고는 그것을 벗어나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진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체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먼저 적었습니다. 응천 거사님, 예. 여기 일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하나 일자는 아시고 이거는 혹시 어떤 한문인지 아시나요? 나를 뺀 나머지 나를 뺀 나머지. 대상. 네. 그리고 한문으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죠? 한문으로 읽을 때는 네. 무슨 체자라고 하죠? 모두 아, 네. 모두체자라고 합니다. 모두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금 나를 뺀 나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당연히 맞습니다. 이 일자는 하나 일자고요. 그래서 그 불멸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안주 일체가 맞느냐, 안주 일절이 맞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 안주 일절이라 적어놨는데 이것이 맞는지 다른 곳에서 안주 일체라고 적어놨는데 뭐가 맞는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나 일자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느끼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일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체자는 그 여러분이라는 것 앞에 드러나는 것들을 모두 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한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 일자만 쓴다든지 아니면 모두 체자만 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법칙상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이 하나라는 것은 제가 방금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온 세상을 느끼는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느낄 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잠잘 때 여러분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도 밖에 여기가 어떻고 저떻고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일에만 느껴지는 것이 모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하나 일이 아니라면 모두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체자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하나 일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빼놓고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하나 일자는 여러분이 봐주는 이가 없다면, 즉 다시 말해서 남자는 뭐 목숨을 바친다고 하죠.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여자는 또 화장을 하신다고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봐줘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무인도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고만 스님 말씀하시죠. 무인도에 던져놔도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실 거냐고. 하시겠어요? 사과나무 보사님, 당신은 무인도에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전화 통화권 이탈입니다. 식량 조금 있고. 근데 핸드백에 화장품이 있어요. 갈등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세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마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물론 그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100% 저는 여성분이 화장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화장은 결국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였단 얘기예요. 봐주는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였단 얘기예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막 얼굴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정중하게, 그러셨어요. 좀 예의가 바르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미는 모든 말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무인도에 지금. 그럼 나를 예쁘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예의 바르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말을 걸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화장품도 필요 없고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나를 위한 나는 명목으로 계속 해오던 일들이 사실은 앞에 드러나는 남들을 위해서 하던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꿈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서로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일체는 같이 있습니다. 이 한문은. 일자만 쓰지 않고 채자만 쓰지 않는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또 이 법칙 속에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일이 없어진다면은 이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체가 없어진다면 일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다. 없다. 그래서 봐주는 이가 없으면 나라는 것도 사실은 자존심이라는 것도 어딘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없다면 잠들어 버린다면은 이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인정해 줄 이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라는 말 역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일체라는 한문이에요. 일체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일체는 무엇일까요? 이걸 번역을 한번 제가 해보면 하나라고 나라고만 이야기를 하자니 나의 앞에 쫙 항상 무엇이든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모두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면서도 모두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이다 라고 하지만 이 하나일과는 뭔가 별개로 모두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이면서 모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두를 느낀다. 아 이렇게 내 사방에 사정없이 색깔들이 펼쳐져 있구나. 나의 귀 속에는 계속 끊임없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구나라는 이 모두를 느끼려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라는 거 하자니 하나가 없으면 말짱 꽝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이면서 하나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이면서 모두이고 모두이면서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이 관계적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앞에는 항상 모두가 있고 모두에게는 항상 모두를 느끼는 여러분이 있지만 이 둘은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나라고도 이야기하고 나의 바깥에 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알고 보니 남이 없이는 내가 화장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내가 없다면 남이라고 말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 없으면 남이 없고 남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바깥에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나 없으면 남 사라지고 남 없으면 내가 사라지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남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남이라고 이렇게 느낄 때에만 남이 있는 것이고 저 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여기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따로이 나누어서 일과 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이 없는 체가 있을 수 없듯이 체가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듯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큰 스님께서 비유를 드신 내용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전이 한쪽 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쪽에는 다른 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 면만 있고 다른 쪽이 없는 동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동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뒷면이 있으면 우리가 동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 면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반대쪽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나의 바깥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바깥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느끼는 내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바로 다음 문장은 제가 뭐라고 써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세상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일체가 나 없는 남이 없고 남 없는 내가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하고도 같이 연결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이 삼각형 모양으로 그렸던 그림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은 저희가 진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진자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탐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티끌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근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티끌과 그것을 느끼는 감각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뭔가가 분출되듯이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색깔을 볼 때에는 항상 무언가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귀로 소리 들을 때는 항상 들린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빚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했죠?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주 자주 그렸던 삼각형 모양 그림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딱 간단히 말하면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진이라고 하는 거가 기억나실 거예요. 진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바깥에는 6가지로 감추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색성, 향, 미촉, 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색깔이 곧 그 티끌이고, 소리이고, 냄새나고, 맛나고, 감촉에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 의미들 6가지를 육진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세상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만 가지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감각이랑 인식이랑 다 뭉뚱그려서 포함을 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한문? 이거 쓰기 전에 일체라는 한문이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 체라고 하는 한문이 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상관관계는 언제나 여러분이 가는 곳이라면 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항상 사방, 팔방, 그리고 시방이 펼쳐져 있어요. 동서남북이 나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고, 앞뒤는 역시 나로 인해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위아래도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온 세상의 방향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없는 세상에 시방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시방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나라는 것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상관관계는 여기에도 이것이 세상이라고 말하려면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요 눈의 세계로만 표현한다면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색깔은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했나요?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했나요?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바라봐주는 이가 없는데 화장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라고 인정하는 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근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색깔로 인해서 내 앞에 바라보이는 수많은 색깔들로 인해서 나에게 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색깔에는 반드시 함께 뭐가 필요하다? 색깔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없는 존재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큰 스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맹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색깔을 설명하겠는가? 어떤 미사억으로 화려한 말로 색깔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색깔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은 눈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나 없는 모든 세상이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눈이 없는 색깔은 원래 따로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실은 눈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색깔에는 항상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다? 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눈이 없는 존재에는 색깔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벽에 페인트 칠해져 있는 것처럼 저쪽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게 아니고 눈 없으면 말짱 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색깔은 사실은 어디에만 느껴지는 색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에만 느껴지는 색깔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다 한들 이거는 간단하게 줄여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라고 금방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진짜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몸짓으로 유혹을 한다 해도 내 눈을 빼버리면 이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것은 색깔은 따로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눈에만 느껴지는 환상과 같은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왜 이것만 가지고 세상이라고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지금 얘기 드린 것이 첫 번째가 감각이 없는 지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없는 바깥의 세상은 일체라는 학문과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일체 세상은 어디에만 느껴지는 것이 일체 세상이다. 감각에만 느껴지는 것이 일체 세상이다. 그래서 감각에만 드러날 때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감각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감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뭔가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이야기. 감각 속에 들어있는 세상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감각 속에만 온 세상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약 이곳을 떠나서 다른 세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계를 갈 수도 있고 천계를 갈 수도 있고 축생의 세계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앞에는 항상 저희가 18개가 펼쳐진다라는 법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의 눈앞에는 색깔이 느껴지고 나의 귀에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환상이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펼쳐지던 간에 이것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만 느껴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환상과 같은 것이어서 눈 없이는 금방 없어져 버리는 마치 불을 끄면 금세 없어져 버리는 색깔과 똑같이 이거는 내가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모든 걸 걸고 매달릴 만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 감각과 세상의 관계에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감각과 세상이 만나면 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세상과 바깥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사이에서 이 인식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색깔을 보면서 뭔가가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귀로 이 소리라는 인연이 만났을 때에만 뭔가가 들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식을 싹 제외해버린다면 이것은 여러분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잠들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잠들어버린 존재에게는 세상도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고 나도 감각도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라지면 근과 진이 따로 존재한다 아니면 동시에 사라진다? 동시에 사라진다. 이 상관관계를 항상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식이 사라지면 온 세계가 사라진다. 그런데 인식이 딱 생겨나면 아침에 눈 떠서 옛날에 법회할 때 세상 모르고 잔다라는 문이 기억나시죠? 세상 모르고 자다가 어느새 세상이 딱 느껴지게 되면 이제는 티끌이라고 하는 바깥의 세상이 느껴지게 되고 바깥의 세상이 느껴졌다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나의 감각도 함께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만 일어나면 여러분의 식만 일어나면 세상과 감각이 덕 하고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식만 싹 빼버리면 세상과 감각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세상,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색깔,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면 왜 색깔이, 모든 세상의 색깔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색깔은 불빛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불빛만 있으면, 이 허공의 밝음만 있으면 색깔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의 실체는 빛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이 잡을 수 있나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빛을 어떻게 조그만한 데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거기에 빛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형광등 불빛만 내리면 온 세상의 색깔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것들의 재료는 빛과 같은, 허공과 같은 것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색깔의 진짜 실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들어오던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이곳에 머물러 있는 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지껏 쉴 새 없이 떠들었던 이 소리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사라져서 영영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디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소리라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내가 여지껏 어제 욕을 태비기로 먹었는데 그 욕을 먹고 막 심장 질환이 왔어. 동맥이 막 막혀.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내가 그 몇 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황폐하게 되나? 내가 어제 무슨 욕을 들었지? 라고 해봤는데 그 사람이 기억력이 좀 짧아요. 무슨 욕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심장 질환이 지금 생기게 된 거잖아요. 동맥이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왜 동맥이 막혔지? 분명히 욕을 먹었으면 기억이 나야지 뭘 다시 화나든지 할 텐데, 이거는 그 스스로 뭘 인정한 거냐면, 소리는 단 한 찰나도 머무를 수가 없는데 그냥 나만 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색깔은 예를 들어서 짧은 15초짜리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장면이 엄청 빨리 바뀌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다다다다 바뀌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중간 짧은 순간에 한 장면들이 다음에 나올 때 하나씩 전부 다 기억납니다. 이게 요 장면을 내가 봤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짧은 시간에 지나갔어도 내가 그 한 장 한 장을 다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본 겁니다. 근데 너무 짧은 순간이라고 그냥 생각해서 인정해버리면, 뭔가가 지나가는데 보기는 봤는데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음에 보여주면 분명히 알아요. 그것은 그만큼 미세한 거를 다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5초라고 하면 1초에 한 장씩 그림이 뽕뽕뽕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장면이 사라지고 다음 장면이 나왔을 때 이 앞의 장면은 사실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장면이 나온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 광고를 다시 봤을 때 이 첫 장면이 딱 나오면은 이거 봤는데?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능력이 아니라면 이거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한 번 보고 잊어버렸어요. 욕을 다 먹고 동맥경화가 걸렸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했지? 이걸 보고 항상 처음 보는 광고입니다.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기억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능력 돈 주고 사셨어요? 부모님이 뭐 융자로 띄워줬나요? 기억하는 능력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이 인식하는 능력이 전부 다 있습니다. 또 세밀하게 말하면 이것을 이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싼 능력인데 너무 비싸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여러 개로 바뀌는 그림이 한 장으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5초 동안 장면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고 한 장면만 뻥 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몸을 이렇게 딱 보면 안 늙어가는 것 같죠? 엄청 늙고 있어요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죽고 뭐 털이 자라고 하지만 지금 딱 볼 때는 이게 뭐 듬성듬성 자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하지만 이 내 몸이 안 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과연 이 한 장의 그림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한 장의 그림하고 이 15번 바뀌는 그림하고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1초마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왜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너무나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만 분의 1초마다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 나는 이것처럼 느끼는 거야. 한 장의 그림처럼. 나의 몸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나의 인생이 왠지 쭉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나라고 하는 기분, 이 기분이 뭔가가 심각해지면은 이제 정말로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막 덮쳐오는 것 같이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이 인식 능력으로 인해서 전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 자체에는 하나 있으면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면 바로 다음 게 생겨나고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계속 이 장면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가고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단 한 가지도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아까 법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이곳이 똑같은 모습이겠어요? 많이 바뀌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쭉 앉아 있었을 때에는 뭐 땀 조금 나고 침 좀 더 튀고 머리 더 안고 뭐 별다른 거 있겠어 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지만 하나하나씩 다시 잘게 쪼개서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머무름이 단 한순간도 없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앉은 당장 이 자리에서 이것은 단 한순간도 그 자체로서의 고정된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이 억지로 이것은 환상이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환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단 한 장면도 남아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이미 그 다음 장면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장면은 영영 없어져 버린 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지만 놀랍게도 이 기억하는 능력 때문에 이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얘기예요. 사실 이곳에는 단 한 장면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닥쳐오게 되는 이 모든 세상을 이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단 한 장면도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을 머무르다가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곳에 잠깐 들르려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물러 있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느냐. 이거는 환상이다라는 표현을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있느냐 없느냐라고 지금 봤더니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환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무슨 수고를 했냐면 공연한 수고를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모든 걸 걸었지? 이것이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가 않는 것인데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나는 왜 이것이 머물러 있는 줄을 계속 알고 있었던 거지. 이 장면들은 단 하나하나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새로운 장면만 드러나고 있을 뿐인데 왜 나는 계속 이것이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것은 얘 때문이겠어요? 아니면 이 기억 때문이겠어요? 기억하는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이 뭔가가 진실하게 있는 것처럼 다가오게 되었을 뿐이라는 이야기. 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화장 파운데이션 이렇게 발라가지고 무인도에서 이쁘게 드러났다고 기억이
이쁘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얘는 그냥 허공의 성분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구멍 좀 메꿔가지고 뽀송뽀송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얘 아니면은 아름답다라는 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 한순간도 머무름 없이 사라지는 허공의 노름일 뿐이지만 기억 때문에 이것이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냐, 나를 홀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어떤 분께 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적입니다. 이 인식 때문에 이 6가지가 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도적이냐면 정말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정말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내 곁에 두고 정말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기억 능력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아까 기억 능력이 되게 위대한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능력 때문에 거꾸러지게 된다. 오해가 시작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기억에서 위대함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기억하는 능력 때문에 어리석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기억하는 요놈만 여러분이 실체를 다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이 삼각형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얘는 단 한 가지도 머물럼이 없고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불금은 없어지고 소리도 붙잡아둘 수 없고 전부 다 허공의 떨림이었을 뿐이지 어떠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감각이라는 것도 이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울은 앞에 항상 무언가 상이 비춰져 있어요. 만약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울이라고는 부르지를 않을 것입니다. 나무 판자나 뭐 판때기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가 딱 비춰진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비로소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울은 항상 앞에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울 앞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있고 그것을 거울은 비추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울의 앞에 아무런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울이라고 하는 게 비출 대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울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거울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은 언제만 거울이냐면 비춰지는 것이 있으면 이제 거울이 되는 것이고 비춰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거울이라고 따로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앞에 아무런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눈이라는 감각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귀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린다면 여러분은 이거를 잡고 매달릴 거예요. 이거 좋은데 잡기가 좋은데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다 쓰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감각은 세상이 있을 때에만 있는 것처럼 드러날 뿐이었다. 또 여러분 감각은 따로 만져지거나 잡히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감각하실 때에는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이 드러나게 되는 이치와 같고 물이 아주 고요한 데에서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리게 되면 물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여기 물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감각은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이 느껴질 때에는 신기하게도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거는 투명인간이라는 비유가 불멸에 많이 나옵니다. 투명인간은 이 감각기관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항상 모든 것을 느끼는 나는 보이지 않는구나. 이거를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할 때에도 누가 이야기하냐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만 없으면 꼬꾸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놈이 사라져버리면은 몸이라는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보이는 몸이 이야기한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놈이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는 놈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놈이 앉아서 보이지 않는 놈이 막 허공을 때려가지고 울리는 그 울림을 듣고 이제 보이지 않는 놈이 보이지 않는 식을 막 빚어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소리가 계속 들리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투명인간과 같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인간이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그 인간은 보이는 인간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놈이 평생 동안 이렇게 움직이고 얘기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놈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 몸을 여기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누가 산 거예요?
보이는 놈이 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놈이 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놈만 살다가 간 겁니다. 사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것처럼 타다가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놈. 보이지 않는 투명한 것과 이 앞에 있는 단 한 가지도 머무를 수 없는 마치 환상과 같은 것이 만나면은 제 아무리 기껏 나와봤자 콘크리트가 나오겠어요? 쇳덩어리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진짜로 있는 것 같은 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텅 빈 놈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텅 빈 놈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없어져 버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없는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놈은 투명인간이고 이놈은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머물 놈이 단 한순간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없는 걸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근과 진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과 이 앞에 있는 세상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놈이 지금 보이지 않는 놈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진지하냐? 나는 왜 이 법문을 들었는데 화가 나느냐? 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하고 진 이 허공의 법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죄책감도 느껴지고 오늘 주제가 계율인데 내가 뭔가를 어긴 것 같아. 난 이거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건데 어겼어. 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 어디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식만 아니라면 이거는 투명인간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감각할 수도 없는 마치 바다와 같은 투명한 것이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머물러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상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삶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간절함이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여기에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식만 아니라면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그냥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것을 보이지도 않는 투명 인간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상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도각사 법당만이 천상세계가 아니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천상입니다. 뭐만 아니라면 이 인식 능력만 아니라면 언제나 천상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인식 능력이 깨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하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 인식작용에만, 여러분 생각에만 온 세상이 정말로 있지 않겠느냐, 정말로 나라고 하는 게 영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만 사라지게 되면은 근이라던가 진이라던가 라는 것을 따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 근이나 진이나 이 모든 세상이란 무엇인가의 실체는 무엇이었다? 이 시기 없으면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사실 알고 보니까 시계에만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식만 깨어나면 온 세상이랑 나랑 순식간에 드러나는 것이고 아침에 자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신기하게도 먼저 나중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앞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누가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따로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인식만 드러나면은 동시에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칙이 바로 18개의 법칙은 인식작용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인식작용이겠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대신 해줍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언제나 누구 인식작용일 수밖에 없냐면 내 인식작용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식작용이에요. 나의 인식작용. 하지만 이 말도 순서로 따지자면 맞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는다면, 즉 여러분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것 역시 어디에만 있는 것이다? 있는 것 같지 않게 없는 것 같지 않게 잠시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없어져 버리는 인식이 아니라면 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사실은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지 따로 언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만 존재할 뿐이다. 그것이 한문으로 유식이라고 합니다.
거기 써있는 한문이 오직 유자에 기역 식자를 써서 유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유자에 오로지 식, 기억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찌 내가 우주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어찌 내가 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어찌 내가 나의 많은 번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인식작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제야 비로소 이 복잡하던 일들이 하나로 딱 돌아오게 됩니다. 전부 다 인식작용이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의 인식작용이다. 또 아까 제가 나라고 하는 것 역시 인식 속에만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무조건 인식밖에 없구나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드는 생각이 야 정말 생각밖에 없구나 정말 생각밖에 없구나 생각밖에 없구나 라는 것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역시 생각입니다. 인식이에요. 그러면 그 인식도 역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뭐만 지어내고 있는 거냐면 생각 하나만 계속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벗어나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식이라고 한 겁니다. 오직 기억일 뿐이다. 지금 이곳에 펼쳐지는 이 모습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걸 보고 듣지를 않았다면 감각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보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무조건 보고 난 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 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것만 우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시 오직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비 같은 식이라는 놈은 이상하게도 잠시도 있는 것 같지만은 머물러 있는 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자니 나의 이 지금이라는 삶 속에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다.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가? 왜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이것은 뭔가 나의 근기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점점 말도 안 되는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만 딱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오직 식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어느 순간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생각들을 또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또 나요. 그 생각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겁니다. 계속 순익만 챙기다가 이제 잠깐 적자가 난 거예요. 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라는 또 원래 가사가 있죠.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어. 그 순간만은 유식이었어. 미안해. 사랑한다 했지만 없어져 버렸어. 내가 그때 아름다운 것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나는 내가 바라봐주는 것을 좋아해서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걸 보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너를 무인도에 던져놓는다면 나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머무르지 않는다. 요것만 알게 되시면은 제가 오늘 처음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 한 게 기억나시죠? 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냐면 모든 것은 이 인식작용에서만 빚어지는 것인데 이 인식작용이 단 한 가지도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인식작용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그건 역시 유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조건 식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식이라는 믿음 안에는 전부 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어리석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지라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어리석지라는 그 생각만 제해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생각을 굴리지 마시고 막 생각을 굴릴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해도 오직
시기여서 이것은 잠시도 남아있지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죄책감에 가슴 아파한다 하더라도 이 프린트 맨크의 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이 난 거예요. 이 모든 죄는 백겁 동안 백겁 적집죄라고 합니다. 백겁 동안 쌓아온 그 많은 죄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쌓았을까라고 혼자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은 죄가 청성교도소로 끝날까? 아니야.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라고 또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지나가는 건가요? 안 지나가는 건가요? 이미 다 없어져 버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 생각할 때만큼 이상하게 진지해집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무슨 것이 다가오든지 이 육식이라는 놈이 마치 도적과 같아서 언젠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나의 이 굳건한 믿음을 뺏어가 버리는 놈이니까 얘는 내가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생각이 진지해지게 되고 이 생각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이제 화려한 피와 사륙의